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자, 그 다음에 손입니다. 손을 어디 이렇게 놓여야 될지를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손이거 아세요? 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손이. 그 다음에요. 입입니다. 그 다음에 혀예요. 잘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무슨 순서인 줄 아십니까? 손, 입, 혀. 무슨 순서입니까? 연애하는 순서입니다. 연애할 때 뭐부터 하고 싶어요? 예, 뽀뽀부터 하고 싶어요? 아예 손 잡고 싶잖아요. 처음에 순서가. 손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예, 뽀뽀하고 싶잖아요. 처음엔 입만 되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들이, 깐난 아이들도 뭐예요? 뭐 집죠? 입으로 가져가죠? 맛보잖아요. 이게 이제 뇌가 시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손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고객님과 상담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가, 뒷짐진다든가, 이 뒷짐진다는 거 손을 숨기는 거거든요. 손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 손바닥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바마라든가 클린턴 같은 경우에 연설할 때 항상 이렇게 손을 보여주면서 연설을 한다는 게 내가 감추는 것이 없다. 감추는 것이 없다. 뭐 솔직하다. 뭐 신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손을 사용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할 때 손을 좀 많이 쓰고 있죠. 손 잘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 쓴다 그래가지고요. 어깨랑 가슴 사이에 해야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오바되면 안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너무 벌리면 오버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손가락 또 잘못하면 이게 손가락질 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예, 이게 안 돼요. 예, 이렇게 손바닥을 하거나 예, 뭐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하십시오. 이렇게 손가락 방향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쪽으로 모실까요? 이거와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동시에 가는 것도 괜찮고요. 행동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 좋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두 번 강조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요. 말 먼저 하고 행동하면 되게 웃깁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과 행동을 같이 해주는 게 물론 좋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요. 대화를 나눌 때 호감 받는 방법. 설득 전의 심리학. 두루뭉술하게 넘겨짚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이게 이제 역술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역술인들이 두루뭉술하게 넘겨짚어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죠.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면 괜찮습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도 찾아요. 힘든 거를. 혹시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혹시 식구 중에 한 사람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뭐 이러면 꼭 있어요. 식구 중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다고. 맞아요. 식구 중에 꼭 한 명씩 걱정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다니까. 본인은 한 걸 다 해봤는데 참 답이 없으시죠? 그럼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수가 낮은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이러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울 거 좀 배워야겠죠. 당신은 참 속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어떻게 전달할 방법을 모르시죠. 그래서 혹시 오해도 많이 받으시죠. 이러면 내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기대했던 일이 좀 잘 안 풀리시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맞아. 이제 두루뭉술하게 넘겨지는 거죠.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거 기다리고 계시죠? 숨기려고 해도 표정이 다 나옵니다. 희망을 걸고 계시죠?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겨지는데요. 되도록이면 네라는 대답이 좀 많이 나오게 가벼운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나 지금 많이 풀렸네요? 그럼 네 그러잖아요. 아니요라고 나오면 자꾸 부정적이 되니까 예라는 대답을 많이 하게 하면 그 다음 계속 예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번에 자제분 대학 들어가셨죠? 들어갔죠?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럼 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 때 설득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여는 단계에서 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게 노력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정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정적에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도 보험을 팔 수가 있습니다. 사이가 먼저 안 좋아.
옛날에 옛날 다니던 직장인데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야. 싫어했던 뭐 부하거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도요,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랭클린이 썼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랭클린은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기법을 썼습니다. 우선 자기부터 변화시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해도 마음을 여는 거죠. 다 고객이잖아요. 마음을 여는 거죠. 어떻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논문을 쓰는데 보니까 그 의원님, 실제 의사래요. 의원님 그 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논문 쓰는데 그 책이 좀 필요한데 3일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치사하게 싫어요 라고 못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책 한 3일 정도는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지부조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내가 플랭클린 의원을 싫어해. 근데 책을 빌려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의지가 바뀌어요. 플랭클린을 내가 책을 빌려주면서 플랭클린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만 내가 마음이 편해요. 책을 빌려줄 때. 그래서 그 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인지부조화 때문에. 그리고 나서 책을 이제 빌렸으니까 돌려줄 때 아주 작은 성의, 거절 못하는 큰 선물을 주면 뇌물 주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자소한 사소한 뭐 커피 한 잔을 뭐 대접한다든가 뭐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 뜨거워서 거절하면 좀 신뢰가 되는 그런 선물을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러면 또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럼 고맙잖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플랭클린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 의원이 오히려 타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법안을 찬성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다음부터 이 플랭클린은 계속해서 정적을 그런 식으로 제거해 나갔답니다. 이게 플랭클린이 말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법칙입니다. 자, 정리하면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책 빌려주는 것 같이.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정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고객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고객이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사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도 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 다음에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프랭클린에게 배운 정적을 호감을 얻는 방법, 정적에게 호감 얻는 방법, 그리고 고객에게 호감 얻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가 들어줄 수 있는 사소한 부탁을 하자. 또는 나의 부족함, 나의 좀 찌질한 부분도 오히려 오픈을 해서 쉽게 마음을 열게 하는 거죠. 저도 강의할 때 제가 뭐 회사에서 잘린 얘기 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려웠던 얘기들, 막 실패한 얘기들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잘난 척만 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부실한 부분도 보여주는 것도. 근데 이래서 부실하면 안 되겠죠. 뭐 사생활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너무 의외로 좀 이렇게 조금 덜렁거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지 사람이 너무 부족해 보이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도 상대의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볼까요? OBM 설득 화법이란 어떻게 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화법입니다. 그 공식대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오프닝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호감을 받는가, 호감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해드렸고요. 그 기술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눈을 보는 것도 호감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무조건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라 요령껏 보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또 손을 쓰는 방법. 이건 이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말할 때 자꾸 이렇게 손을 쓰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자. 두루뭉술하게 넘겨짚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적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직접 한번 써보시면 좋겠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저항의 벽을 무너뜨리는 마법의 언어. 어떻게 말을 하면 상대가 무장해제가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 FP 클라우드를 검색해 보세요. 친구 추가하시면 한 달간 무료로 FP 클라우드 모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해서 제 이름 김효석 소개를 남겨주세요.